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국내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제 계속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고요. 뭐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지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체감적으로는 오늘 이상하네라고 느끼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외국인 이제 코스피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또 많이 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들은 IT 서비스는 뭐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하거든요. 이쪽 기계, 제약 이런 거 매수하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한 업종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반도체주 많이 올라가고, 뭐 인터넷주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갔고, 로봇주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로봇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와 건설주 중에서는 일부 종목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 내에서도 조금씩 종목들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엔비디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만은 어정쩡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보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 더 세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파운드리 중심의 TSMC를 최고로 봤는데 지금 이제 메모리 중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아시아 증시 최강으로 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6,300. 예, 그냥 뭐 한 방에 6,300까지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만 대형주 지수가 4% 넘게 올랐고 중소형 지수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엄청나게 급등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냥 내가 기다리면 내 종목이 올라갈까 이거보다 그냥 내 거 팔고 절로 붙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서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지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열권에 지금 지수가 계속 있거든요.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국면에선 상승 종목 많은 날이 계속 이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제 강세장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고점을 넘겨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1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죠. 특이한 건 이제 오전에 좀 빌빌대다가 11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확 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걸 계속 견뎌냈어요. 견뎌내면서 1190 언저리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저때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확 돌았어요. 11시 반부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붙으면서 코스닥을 밀어 올렸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 기관이 받아내면서 결국엔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200 넘어가고 하면 이제 그동안 제가 급등 이후에 박스권 나오는데 저런 박스권은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에너지 모아가는 뭐 물량 소화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한다라고. 근데 어쨌든 저렇게 계속 물량만 소화하면 또 실망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길게 가는 것보다 의미 있는 돌파가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장에서 저런 수급이 나오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주포가 외국인 기관이다 보니까 코스닥도 대형주 지수가 4.2% 올라갔는데 중형주는 어정쩡, 소형주는 하락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시장에 현재 주포가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종목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리고 대형주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뭐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예상치를 넘겼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예상되는 실적 전망, 실적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78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위아래 2% 오차두긴 했지만 780억 달러. 시장에서는 한 727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제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게 제시를 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이번에 75%가 넘었고 다음에도 75% 넘길 것 같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된다라는 거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높여지고 있다는 건 저기서 반도체를 더 많이 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삐딱하게 보는 데선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주가가 좀 어정쩡하게 끝났잖아요. 그 젠슨항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긴 했는데 더 좋을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언급하긴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너무 어정쩡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 그런 불만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주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전망한 거고 저러면 실제로는 800억 달러 매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계속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자, 뉴스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언론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하나가 나왔다. 그러니까 AI가 장착되면서 애플보다 훨씬 더 기능적인 면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폰이 공개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 요약해 드릴 때 야후에서 나온 보도, 그 갤럭시 새로운 폰이 AI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애플과 차별화가 된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기존에는 하이닉스만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젠스랑이 빅테크 기업들이 적어도 사실 잠재적으로는 AI에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빅테크가 무한정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투자한 거를 이제 견뎌낼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을 못 벌면 투자는 어느 순간부터는 빚을 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부채로. 근데 그렇게 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그때부터는 실적이 정말 피크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이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고, 이 투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벌기 시작을 해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젠스랑은 이제 그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아예 그럴 리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냥 말만 저렇게 하고 좀 모호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평가한 데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시간의 주가가 엔비디아는 좀 애매했던 것 같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냥 계속 주문하겠구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간 점도 중요한 뉴스가 됐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소프트웨어 주가하고 되게 비슷하게 방향이 잡혀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하고 우리나라 반도체주 주가하고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PC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채굴하는 용도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으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AI 주문 여기에 이제 집중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주가가 올라가면 소프트웨어도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라서 이제 증시가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좀 미국에서 그동안 매도세가 집중됐던 이제 주요 위험 자산들이 좀 살아나는 건가 이렇게 또 기대가 좀 됐던 것 같고, 저런 거는 이제 우리 증시에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어필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라간데 보시면 12거래일 연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본 거로는 역대 10거래일 연속이 2015년 그때 10월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그 다음에 2020년 6월인가에 한번, 하여튼 그 정도 있고 12거래일 연속은 2015년 이후에는 하여튼 없었고요. 그 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연속 상승 기록은 아주 그냥 옛날에 무슨 데이터가 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21세기 들어서는 처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소부장도 딸려서 가기 시작했고, 특히 한미 반도체라든가 기존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마이크론에서 한국 소부장에 협력을 갖다 요청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공장, 그리고 이제 특히 그 HBM4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뭐 TC본도 쪽에 주문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층층 쌓아야 되니까 그걸 쌓으려면 뭔가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붙이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오늘, 또는 그 관련된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오늘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뭐 STI 등등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HBM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또 유난하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면서 자동차가 올라가고 또 로봇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카카오가 또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올라간 걸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 보시면 이게 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면 계속 꺾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 하던 종목들이 저걸 돌파하는지 여부는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군데 저 위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냥 반짝 단타 들어왔다 나가는 거냐, 이것도 이후에 이제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는 오늘 빅3가 평균 상승률이 7%였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가 오늘 104포인트 올렸고, SK하이닉스가 오늘 7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어마어마한 날이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탑 10 중에서 9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삼천당 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오늘 삼천당 제약 한 종목이 7포인트를 올렸어요, 코스닥을.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 갖고 10포인트 넘게 코스닥을 좀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동시 매수.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았는데 막판에 동시 효과가 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매도 청점 넘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복습.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고갈됐다. 거의 다 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지수가 엄청나게 돌아서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매수 여력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할 때가 이제 피크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지금 됐을 때는 좀 기회가 왔구나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긴장했던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는 건가? 그러면 여기다 더 매도를 칠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큰 게 뭔가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없다라면 이 정도 되면 하락시킬 무기 창고가 비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올릴 무기만 잔뜩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때가 코스피는 이제 거의 정확하게 저점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조 4천억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우선주 포함해서 거의 1조 9천억 팔았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2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집중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매도하는 거는 아마도 비중 조절인 것 같다. 한국이 너무 올라가서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서 비중을 줄이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외국계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국은 이제 높여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나중에 선진국 지수도 저는 들어가기 좀 좋은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외 쪽에서 한국 지수가 비중이 높여진다든가 선진국 지수 이슈가 좀 나오는지 차후에 이제 그거는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1위는 한미반도체, 2위가 카카오 뭐 이런 식인데, 요게 이제 특정 업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업종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5천억, 3,500억 정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니까 전차 군단 쪽에 매수가 강했고, 이제 매도는 조선주, 조선주 쪽을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봇,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ABL 바이오 이런 거 다 시총 상위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 보면 쫙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매수는 아래쪽까지 쭉 반도체에 집중사는 시총 상위 플러스 반도체 구조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고 그 밑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산다고 싶은 종목군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주체 모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오늘 사들이면서 코스닥의 어떤 종목 장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뭐 요약하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선 실적 발표한 그 첫 거래일, 그 다음 거래일에 뭐 주가가 이게 엄청나게 좋고 나쁘고보다 평균 비슷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분기 이후를 봐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기가 시기고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주가가 별로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야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 오늘 AI, 소프트웨어, 비트코인 이런 것들 흐름이 미국에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좋은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수를 움직이는 게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잖아요. 다시 또 미국이 근처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돌파시킬 수 있으려면 약점이던 종목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이 되는 비트코인이 좀 계속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시장에서의 고민은 대형주에 너무 수급이 쏠려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에서 오늘 로봇 소부장, 일부 제약 이렇게 이제 강했는데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는 이제 주도주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요것도 되게 중요해서, 특히 이제 소부장 이런 것들은 코스피 대비 좀 종목들이 덜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거의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수는 오늘 버전은 아니죠. 지금 버전은 아니긴 한데, 지금 버전 아니고 이제
그 장중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누적 수익률보다 한국 코스피가 훨씬 더 추세로는 압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웬만한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저건 되게 탄력적인 자산 아니야 싶은 것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면에는 한국 주식이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PE 기준으로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에 예상되는 실적 감안해 볼 때 지금의 펀은 10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건 오히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지금도 저평가잖아 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덜어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에 대형주 몇 개가 좀 집중적인 매도 대상이 돼서 그렇지 시장 전체로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거잖아요. 나머지를 다 따라서 끌어올릴 정도의 이제 그 정도는 흐름이 또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주도주로 부각되는 업종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서 코스닥의 업종 변화 요걸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